고등학교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내 아이한테 맞는 고등학교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지금 중3부터는 입시가 바뀌어서 특목고나 자사고가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 이제라도 혹은 이제부터 특목고 자사고 준비시켜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오늘은 고등학교 선택법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입시가 2025년부터 많이 바뀌어서 어떤 전형이 어떤 고등학교가 유리하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어려운 시간이 옵니다. 딱히 유리한 전형, 딱히 유리한 고등학교가 있다라기보다는 내 아이한테 유리한 전형과 고등학교를 찾아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지 하나, 수능 혹은 내신, 이게 좋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섞어서 훌륭한 학생들을 뽑아낼지 대학도 고민이 많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도 어떤 전형을 준비해야 될지 달라질 텐데요. 이제 한 가지만 가지고 대학에서 학생을 뽑기보다 여러 가지 능력을 혼합해서 보면서 학생을 뽑을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 더 좋은 인재를 데려올까라는 고민 아래에 수능 플러스 내신, 논술까지 확장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선발할지 대학도 고민이 많은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도 어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내 아이한테 적합하고 유리한 방향을 찾아가는 게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선택에서도 이 기준이 똑같이 통하겠죠. 내 아이한테 특목고가 최고야 혹은 자사고가 최고야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 전형 결과를 보니까요. 똑같이 교과 전형에서도 일반고가 유리한 전형, 일반고 학생이 많이 선발된 전형이 있었고 특화된 전형들에서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8, 9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전형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내 아이한테 맞는 곳을 찾아가느냐가 입시의 관건이 될 텐데요. 일단 대학은 차지하고라도 고등학교부터 내 아이한테 맞는 곳을 찾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아이한테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이요. 내 아이가 얼마나 선행학습이 되어 있느냐를 파악하는 겁니다. 특목고, 자사고에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선행이 확실하게 많이 되어 있는 아이가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특목고에 오면서 어지간한 선행을 준비하지 않고 오는 학생은 드물 겁니다. 네, 법적으로 선행을 방지하고 선행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목고에 가서 일단 내신을 따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선행을 준비를 하는데요. 내 아이가 정말 확실하고 충분히 선행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고등학교는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1학년 1학기 내신부터 정확하게 성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대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삐끗하는 중학교 때 그것을 넘어선 경험과는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점수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이 아이가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모두 준비한 아이들 사이에서도 점수를 따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특목고와 자사고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어설프게 선행을 하긴 했는데 라고 하고 특목고 자사고에 가게 되면요. 정말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제가 아는 한 학생이 창상고에 갔는데요. 정말 화장실에 다녀올 시간도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단 1점, 1등급 등수가 오르질 않는다고요. 모두 다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이죠. 특목 자사고에 간 친구들이 그냥 섣불리 준비해서 간 친구들보다 선행으로 확실하게 다지고 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내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아이가 충분히 선행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자녀의 멘탈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을 받았을 때 혹은 공부를 할 때 어떤 멘탈로 공부를 하는 아이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요, 칭찬만 하면 움찔움찔 하면서 조금 더 잘하는 아이라면 일반고가 유리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칭찬하면서 좋은 성과를 조금이라도 내면서 내신을 올리는데 유리할 테니까요. 나보다 잘하는 아이가 엄청 많더라도 내가 게임에서 하나씩 레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파이터 기질이 있는 아이라면 특목 자사고가 유리할 겁니다. 내가 이 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한 명씩 쓰러뜨려 가면서 업그레이드하는 그 기분을 만끽하는 아이들은요. 특목 자사고에서도 멘탈 흔들림 없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멘탈을 확인을 해서요. 아이가 어떤 것을 더 즐기는지 어느 부분을 더 잘 해낼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요, 아이의 학습 태도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굉장히 성실하고 학교에서 태도가 좋아요. 하지만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파이팅 있게 하기가 어려운 친구라면 아무래도 교과 전형을 많이 운영하는 일반고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자기주도를 잘하고 뭔가 탐구하고 나만의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흥미를 느끼는 아이라면 탐구 전형이 있는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겠죠. 탐구 전형을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입학시킬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의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도 특목,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 세 가지 기준으로 참고해보면 우리 아이한테 맞는 고등학교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탐구 결과를 인해서 일부의 학생들은 특목 자사고를 선택을 할 것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고로 진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반고는 또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그냥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입시는 전략 싸움이에요. 내 아이한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어느 대학교에서 그 전형을 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일반고라고 해서 그냥 주변의 학교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환경을 선택해서 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것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학교 알림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셔서요, 내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혹은 가면 어떨까라고 싶은 고등학교의 알림이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1학년 주요 과목의 성취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1학년 주요 과목 성취도에서 A가 많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신 따기 어려울 텐데 라고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학교의 학습 분위기와 태도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분위기를 타는 친구의 경우는 으쌰으쌰하고 따라가고 흔들리지 않을 경향이 많다는 거죠. 고3이 되면 사실 아이들이 수시 준비한다고 해서 학습 태도가 많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반의 분위기가 흐트러지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 면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도 특목 자사고에 보내려다가 일반고에 보냈는데 그 학교에 생각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가 많았대요. 그래서 점점 성적을 올려나가야 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대로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라면서 결국 특목 자사고에 보냈어야 했었는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1학년 주요 과목 학업 성취도를 봤을 때 2가 많다라면 네, 그렇습니다. 내신을 따기는 쉽지만 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분위기를 많이 타는 아이인지 주변의 친구들과 상관없이 내 할 일을 잘 해내는 아이인지에 따라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친구들의 분위기가 좋은 학교로 가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래도 상관없이 나는 좋은 내신을 따고 나 자신의 멘탈을 관리할 수 있어 라는 친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학교 알림에서 졸업생 진로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진학 비율이 높다면 학습 분위기가 좋은 학교고 학교에서 대입에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가 잘 되는 학교라고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거기서 전문대 진학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은요, 학업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기타의 진학 비율이 높다면 재수생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경쟁이 치열한 학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학교 알림인만 봐도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뽑아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학교에 입학 설명회를 가보세요. 입학 설명회를 한 군데만 가시지 말고요, 내가 점 찍어둔 학교 혹은 염두에 두는 학교 몇 군데의 입학 설명회를 미리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학 설명회에 가면 이 학교가 정시 위주의 학교인지 수시 위주의 학교인지 판단할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학교의 특색을 소개를 할 거고요, 아이들이 교과형에서 경쟁력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인지 혹은 비교과의 경쟁력이 있는 학교인지 그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입시 설명회에서 안내합니다. 하나를 가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몇 개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마 특색이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교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는 학교구나, 비교과 활동을 많이 채워 넣네, 교과 활동을 충실히 하는 학교네, 어떤 면에 치중해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네라는 것을 비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카더라라는 통신도 물론 좋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 학교의 다양한 면모들을 살펴봐서 비교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내가 직접 듣고 보고 판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입시 설명회를 다니시면서 비교하면서 학교를 골라보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너 고등학교 어디 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친구도 정말 많습니다. 친한 친구가 가겠다는 학교에 갈래?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해요. 내 진로에 맞는 나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친구 따라서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등학교는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아이한테 유리한 학교, 내 아이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해야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고등학교 생활이 되니까요. 아이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부모님이 이런 면면들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비교하면서 고등학교를 선택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하반기로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아이들의 고등학교 입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우리 아이한테 가장 적합한 고등학교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2입에 앞서서 고등학교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